안녕하십니까, 이현우입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김광현이 첫 번째 실전 등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광현은 23일 새벽 3시에 열리는 뉴욕 매츠와의 시범 경기에 등판할 예정인데요. 이날 김광현은 2이닝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2이닝 이상을 소화한다는 것은 곧 선발 투수 경쟁을 펼친다는 얘기죠. 김광현 선수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올 시즌 김광현의 목표는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로 활약하는 것입니다. 사실 계약 직후 김광현이 메이저리그 개막전 기준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요. 그건 세인트루이스의 기존 선발 투수들이 워낙 두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마이콜라스가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팀 내 유일한 저한 선발 투수 자원인 김광현 선수의 메이저리그 개막전 기준 선발 로테이션 진입이 사실 많이 유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역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김광현 선수가 시범경기 성적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해내야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김광현에 대한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의 평가는 불펜 투수로서는 활약할 가능성이 높지만 선발 투수로 성공할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김광현 선수가 이런 평가를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서드 피치, 세 번째 구종이 메이저리그에서 통할지 의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김광현의 패스볼과 슬라이더는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랜디 존슨급 투수가 아닌 이상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로 정착하기 위해선 패스볼과 슬라이더 외에도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을 수 있는 세 번째 구종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던질 수 있다, 이 정도로는 안 되죠. 그건 사실 대부분의 투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냥 던질 수 있다 수준이 아니라 세 번째 구종도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준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세 가지 구종이 중요한 이유는 적어도 세 가지 구종을 던져야 타순이 한 바퀴 돈 다음에도 패턴을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광현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얼마 전 인터뷰에서 김광현은 선발 투수 안착에 관건이 될 구종으로 스플리터를 꼽으면서 스플리터를 체인지업처럼 쓰겠다, 다른 투수들이 체인지업을 던지는 타이밍에 스플리터를 던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플리터는 스플릿핑거 패스볼의 약자입니다. 공을 쥘 때 검지와 중지를 스플릿, 즉 벌려서 잡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죠. 스플리터는 패스볼처럼 날아가다가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는 구종입니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포크볼과는 친척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플리터가 포크볼보다 빠른 대신에 움직이는 각이 좀 더 적죠. 어쨌든 이렇게 패스볼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움직임 때문에 스플리터를 던졌을 때 타자가 패스볼인 줄 알고 휘두르면 떨어지는 움직임 때문에 헛스윙이 나오거나 공을 맞추더라도 땅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플리터는 제대로 구사하기만 하면 어떤 변화구보다도 효과적인 구종입니다. 실제로 스플리터는 지난해 메이저리그 모든 구종을 통틀어서 가장 낮은 피안타율과 피장타율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그 스플리터를 제대로 구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스플리터를 던지려면 기본적으로 손도 커야 하고 공을 잡는 방법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스플리터를 잘못 던지면 공이 포수 밑에 닿기도 전에 미리 지면에 떨어지는 원바운드성 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던져진 73만 구 가운데 스플리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인 163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스플리터로 구분되는 공을 2개 이상 던진 투수는 54명밖에 되지 않았죠.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생소한 구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 야구 선수 가운데 메이저리그에 도전해서 성공을 거둔 선수 대부분은 몇몇 예외 사례가 있긴 하지만 스플리터 또는 포크볼을 주무기로 삼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노모 히데오와 우에하라 고지, 다나카 마사히로 등이 대표적이죠. 한편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좌완 투수가 던진 스플리터는 더욱 드물었는데요. 사실 현역 좌완 투수 가운데 스플리터를 유의미한 비율로 던지는 투수는 토니 십과 션 두리틀, 2명의 좌완 불펜 투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김광현이 메이저리그에서 스플리터를 제대로 구사하기만 하면 메이저리그 타자들에게는 정말 생소한 구종으로 느껴지겠죠. 김광현이 스플리터를 본격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해부터입니다. 사실 스플리터를 던지기 시작한 계기도 메이저리그 진출 도전을 하기 위해서였죠. 김광현의 스플리터는 평균 구속이 127.8km 정도로 일반적인 스플리터에 비해서 상당히 느립니다. 사실 구속만 놓고 보면 스플리터라기보다는 체인지업의 구속에 가깝죠.
있죠. 김광현이 인터뷰에서 몇 번 말한 것처럼 실제 사용 방식 역시 스플리터보다는 체인지업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김광현이 스플리터를 장착하기로 마음먹은 계기 자체가 기존 체인지업을 대체할 만한 구종을 찾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스플리터를 활용하는 투수들이 메이저리그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구종을 가리켜서 메이저리그에선 스플릿 체인지업이라고 하죠. 지난해 김광현은 14.5%의 비율로 이런 스플리터를 던졌는데 피안타율 1할 8푼 6리로 생각보다 굉장히 준수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이 정도면 KBO 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말 훌륭한 서드피치죠. 문제는 성적에 비해서 스플리터의 제구나 떨어지는 각이 그리 좋진 않았다는 겁니다. 스플리터는 움직임의 특성상 낮게 제구가 됐을 때 위력이 극대화되고 반면에 높게 몰리면 배팅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김광현의 스플리터는 지난해 낮게 제구되는 공보다는 우타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몸쪽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이 나온 것은 김광현이 스플리터를 던진 첫 해다 보니까 기존대로 김광현의 슬라이더나 패스볼을 노리고 있던 타자들이 의표를 찔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스플리터를 던지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던졌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김광현의 스플리터가 통하려면 지난해보다 제구력에서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광현의 스플리터에는 희망적인 점도 많습니다. 첫째, 김광현은 지난해에서야 본격적으로 스플리터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장착한 구종이니만큼 앞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둘째, 메이저리그 공인구가 KBO 리그의 공인구에 비해서 좀 더 미끄러워서 회전을 죽여서 던지는 구종인 스플리터를 던질 때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김광현도 최근 인터뷰에서 메이저리그 공인구는 KBO 리그의 공인구에 비해 실밥이 무디기 때문에 회전을 주는 구종인 슬라이더나 커브의 위력은 좀 떨어질 것 같다. 그 대신 스플리터나 체인지업 같은 구종들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김광현의 스플리터는 지난해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앞서 말했듯이 스플리터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굉장히 생소한 구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좌완 투수가 던지는 스플리터는 더욱 그렇죠. 따라서 제구력만 지난해보다 좀 더 발전시킨다면 스플리터는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김광현에게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펜이 아니라 선발 투수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번 시즌 김광현의 스플리터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